자, 1233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했죠? 원 1 더하기 K 원 2죠. 그죠? 원 2는 0이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죠?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동일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는데 직선에서는 K에 대한 항등식이고 원은 K 중에서 K를 뭐 마이너스 1은 제외해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을 제외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만약에 K가 무엇이면 마이너스 1이면 이 두 원의 바로 뭐가 된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한번 정리할 때 항상 원은 무슨 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 지금 바로 원 1이 되겠죠. 는영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가운데 k가 들어가야 되고 뒷부분은 요 원의 방정식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맞죠? 는 0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k는 무엇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 원이 지금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뜻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y는 제로고 여기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여기는 제로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가 되고 이 안에 부분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고 제로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y 자리는 제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7이 되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얼마 되죠? 요 값은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갈로 안의 값은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8k 이퀄 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k가 이항하면 8k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k 값을 어디에? 여기 다시 원래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대입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분수 형태니까 양변을 몇 배 하면 된다? 2배를 하면 되겠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2배 하면 어떻게 되죠? 2x 제곱 다음에는 2y 제곱 다음에 2배 하면 12x가 되겠네요. 자, 2배 하면 마이너스 8y가 되고 자, 2배 하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배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8y 다음에는 플러스 7이 됐습니다. 요게 는영이죠. 자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2배 쳐서 여기 마이너스 1배를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적지 마시고 바로 2배를 친 다음에 자 엘레강스하게 여기가 2x 제곱이 되겠죠. 2배 치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x 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여기는 2배 치고 여기는 마이너스 1배 치니까 마이너스 1배를 해야 되니까 동료한 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면 x 제곱이 되고 여기는 2y 제곱이고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y 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2x가 되고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죠? 따라서 10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는 여기는 2배 하면 마이너스 8y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8y가 되어서 사라지겠죠. 그죠? 다음 여기 2배 하면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7이 되어서 9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요게 바로 내가 구하는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정답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주관식이니까 일반형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를 만약 표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먼저 중심을 구하면 되겠네요. 중심은 x 계수 반의 부호 반대니까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고 y 계수는 없죠. 따라서 0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 제곱해주면 되니까 25가 되고 여기는 0이 되죠. 그럼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표준형은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 y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r이 4니까 4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으로 이용해서 바로 표준형으로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바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일 더하기 k 원이가 되고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34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네요. 두 원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 두 원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이 있을 때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고, 하나의 원이 자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요 두 원의 바로 교점을 지나는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공통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공통현이 되죠, 그죠? 즉 그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걸 어떻게 본다 그랬죠? 원 1에서 마이너스를 했죠. 원 2를 빼버리면 제로가 되죠.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k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일단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 상수는 얼마 됩니까? 플러스 4가 되네요. 그죠? 플러스 4. 그럼 여기 상수 파트에 플러스 4를 적을까요? 플러스 4.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여기 x 항이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2x를 저는 여기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y제곱은 여기가 들어가네요. 그죠? y제곱. 자, 그리고 y의 개수는 없고 12 이항하면 여기 와서 마이너스 12 되겠습니다. 요 놈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되겠습니다. 빼버리면 y에서 뺄 게 없죠. 그럼 y가 되고 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야에서 이 수를 빼야 돼요.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x를 뺄 때는 위에는 x가 없잖아요.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면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y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 잘못했죠. 이 짠짠 하면 얼마 되죠? 이 짠짠 하면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뭐가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4가 소리 미안합니다. 2 짠짠 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마이너스 4x. 됩니까? 따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주면 x 개수를 먼저 적기 위해서 플러스로 만들면 이항하면 되겠죠. 4x y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어서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선생님 뭐 잘못했나요? 빼버리면 y가 되고 맞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다시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니죠. 자, 빼버렸습니다. 그죠? 자, y에서 빼버리면 y는 뺄 게 없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을 빼버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1. 그리고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 4x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4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죠? 자, 따라서 4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선생님이 부호를 실수해서 또 틀렸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에서 원을 빼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1235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네요. 이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뭐다?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그죠?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공통현은 선분이지만, 그죠? 그것을 직선으로 표현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죠.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거에서 위를 한번 빼버릴까요? x제곱에서 x제곱을 빼버리면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고 4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버리면 6x가 되겠네요. 자, y는 마이너스 6y에서 4y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0y가 되겠네요. 자, 상수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버리면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6x 마이너스 10y 플러스 5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236번입니다.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은 무엇을 이용하여? 판별식을 이용하여 원O와 직선에 대해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2차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보세요. 어떤 2차 함수가 하나 있을 때 2차 함수가 있죠. 그죠? 2차 함수가 바로 y 이꼴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할까요? 자,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자,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맞죠? 접할 수도 있고 직선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직선을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 이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교점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교점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점이 하나로 딱 있을 때를 요때 직선을 요걸 뭐라고 합니까? 접선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그런 관계는 이 두 식을 뭐 했을 때 연립을 했을 때 맞죠? 연립을 하면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죠? 즉 어떤 방정식이 되겠습니까? 두 개를 런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y가 같으니까. 그러면 ax 제곱이 되고 mx가 이항하면 b-mx가 되겠죠. 그리고 n이 이항하면 c-n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두 점에서 만나려면 d는 0보다 크면 되고 즉 한 점에서 만나려면 d가 0이 되면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d가 음수가 되면 되겠죠. 즉 서로 다른 동실근이 있으면 되겠죠. 이때 x값은 뭐가 되죠? 이 이차함수와 직선의 바로 x좌표가 된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원이 하나 있고 자, 직선이 주어질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거점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기고 여기는 하나 생기겠고 이때가 바로 접선이 되겠죠. 그죠? 접선. 만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뭐 일반형으로 주어져도 되고 표준형으로 주어져도 되는데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제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고 이 직선도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2차 함수 형태와 마찬가지로 두 개를 모여서 연립을 하여 판별식 D를 뭐 해주면 된다. 위의 방법처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요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쓰지 않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고 이 두 개를 연립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 2차와 1차가 나오면 항상 1차를 2차로 뭐 하라? 대입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x 제곱이 되고 y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2x-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요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앞에 x제곱, 자, 뒤에는 앞에 거 제곱만 4x제곱이니까 5x 제곱이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16x가 되겠네요. 자, 상수가 16이죠. 자, 25가 넘으면 16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요놈의 판별식을 체크하면 되는데 자, x의 개수가 짝수인가? 자,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반이 얼마죠? 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반이 마이너스 8이니까 제곱하면 64. 마이너스 a가 오고 c가 얼마죠? 마이너스 9가 되버리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죠.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러므로 교점은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교점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도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y 이꼴로 정리해 보면 얘도 2차고 1차니까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어디에? 이 위의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 제곱이 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배 x, 자 마이너스 6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x제곱이 있고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이니까 2x 제곱이 되네요. 자, 이제 1창을 찾아보세요. 여기 2 짠짠 하면 마이너스 2x가 있고 여기 또 마이너스 2x가 또 있죠. 그죠? 여기는 플러스 6x네요. 그죠? 여기 바로 1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제 상수 볼까요? 여기 1이죠. 여기 마이너스 6인데 여기 플러스 6이니까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로 약분해보면 x제곱 플러스 뭐나요? 2로 약분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4분의 d는 어떻게 됩니까? 반제곱 1 마이너스 ac면 2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음수가 되나요? 그러면 흑은이 되죠. 자, 흑은이 된다는 말은 뭐죠? 교점이 있다, 없다? x의 근이 흑인이라는 말은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교점은 몇 개가 된다? 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차와 1차의 바로 무슨 관계? 실거래 개수 관계는 연립하여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지만
원인 때는 이렇게 판별식을 우리가 조사해 봤지만 우리가 다음 문제를 보면 판별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로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방금 풀어봤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지만 바로 뭐를 열기바의 판별식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바로 반지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한다는 말이겠죠. 자 우리가 본 개념 시간에 다 했지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원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자 직선을 그려야 되죠. 자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됐나요? 또 접할 수도 있고 되나요?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원과 요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보면 바로 수직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죠. 수직거리를 구해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각각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거리가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면 각각의 거리를 우리가 뭐 이렇게 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D로 표현해 보면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요게 반지름이죠. 요게 반지름. 자,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실 요게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죠. 즉 D와 R을 비교하면 반지름이 더 크죠. 요 점과 직선 사이 요 거리보다는 반지름이 더 길죠. 그리고 접할 때는 왜 됩니까? 접할 때는 D와 반지름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게 D가 되니까 D가 R보다 뭐하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해서 판별식 D를 쳤다하면 좀 좀 식이 좀 풀기가 좀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그런데 일반형이 나왔을 때 D 체크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은 중심이 있잖아요. 원은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과 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반지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체크할 수 있다는 거. 되겠나요? 외우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요거는 반지름이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면 어때요? 요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죠. 맞습니까? 그런데 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자 만나지 않으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38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중심이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죠. 자, 그러면 위치 관계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중심과 바로 중심이 얼마,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 이꼴 0과 바로 요 중심이 0,0이죠. 요 0,0과의 d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거리 d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자, 3의 제곱 9고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여러분들 바로 루트 10 적으면 됩니다. 0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이죠. 자, 마이너스 10은 절대값 붙이면 되니까 그냥 플러스 10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루트 10분의 10이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루트 10이 되겠네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 되죠? 반지름이 여기서 루트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길이가 똑같죠. 그러므로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접하죠. 즉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뭐가 된다는 말이죠? 접선이 된다는 뜻이겠죠. 접선이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꼴 0과 바로 요 표준형에서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요 중심이 자, 는영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이 되겠네요. 요 동과의 거리를 먼저 구해 봅시다.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 마이너스 2와 1이 되죠. 마이너스 2와 1이 되면 계산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6에 절대값을 붙이면 플러스 6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5분의 얼마가 되나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되겠나요? 루트 5분의 6이 되겠죠. 자, 루트 5분의 6과 그리고 반지름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유리안을 한번 시켜보면 5분의 얼마가 돼요? 5분의 6 루트 5가 되는데 굳이 이때는 유리안을 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요 D와 요 거리 D와 반지름이 지금 얼마 되죠? 반지름이 바로 16이니까 4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가 있으면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네요. 예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5분의 6이 되고 5분의 36이 되죠. 그죠? 얘는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훨씬 반지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지름이 더 길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D가 더 짧다는 말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 원이 뭐로 나와 있나요?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3이 이꼴 0이라는 직선과 이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x 개수의 부호반대 3이 되죠. 3이 되고 y 개수 부호반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요 점하고의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고 자, 그럼 반지름의 제곱을 일단 살짝 구해봅시다.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9하고 4가 되고 여기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자, R제곱이 4니까 R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되나요? 그럼 D는 어떻게 되죠? D는 자, 루트 개수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1이 되고 X 자리에 3,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상수 3과 합쳐서 6이 되고 6 마이너스 2는 4가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유리화 한다면 얼마 됩니까?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2 루트 2와 반지름 2와 비교한다면 루트 2가 더 곱해져 있으니까 D가 더 크죠. D가 더 크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보다 D가 더 크다는 말은 만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바로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원이 있네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원위의 점.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또 원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접선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원위를 선생님이 on이라고 했죠. on. 기울기는 보통 m이잖아요. 그죠? 원박은 아웃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놓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 존재한다? 하나 존재하죠. 근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하고
원밖의 점에서도 접선은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이죠. 일단 1241번인데요. 1241번에 첫 번째는 공식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우리 공식 어떻게 됩니까? y 꼴 mx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납니까? r이라고 그러죠. rr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x계수 제곱, r의 계수 제곱. 요게 바로 공식이라 그러죠. RR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대로 적으면 기울기가 3이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까? 반지름이 여기서 얼마죠? 2가 되네요. 루트. 자, 기울기 제곱이죠. 얼마? 9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또 하는 걸 배웠죠. 두 번째 풀입니다. 자, 원이 하나 있죠. 그죠? 자, 원이 하나 있고, 자, 원이 하나 있고, 자, 접선, 기울기가 바로 얼마짜리? 3짜리인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3짜리인 기울기 접선이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을 일단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3x라고 두고, 자, y절편을 k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서 요 중심과 맞죠? 요 중심과 접선 사이의 뭐를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접점이니까 그죠? 접점이니까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고개 반지름 길이 얼마와 똑같다? 2와 똑같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중심은 지금 얼마죠? 0,0입니다. 그러면 요 직선과 0,0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y죠. 이항하면 플러스 k 이꼴 0과 누구? 0,0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루트 자, 이번엔 빠르게 합시다.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10이 되고 x자리에 y자리에 0을 넣으면 k가 되겠네요. 자, k는 문자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요 거리가 바로 얼마가 되면 됩니까? 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k는 얼마가 되고 2 루트 10이 되고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되죠. 이 k 값을 이 접선에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접선은 y 꼴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가 3이라는 접선이 여기도 또 이렇게 하나 존재하겠죠. 되겠나요? 그럼 요 두 개는 서로 뭐합니까? 평행하죠. 그죠? 그럼 요 접선이 바로 뭐 y 이꼴 3x 여기 나 위쪽에 있으니까 기울기 y 절편이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접선이 바로 y 이꼴 3x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접선은 y 절편이 2 루트 10이고 이 직선의 y 절편은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1242번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에 접하고 직선 y 꼴 2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했죠. 요거와 평행한 직선. 따라서 평행하니까 이 말은 기울기가 얼마이다? 기울기가 얼마이다? 2라는 게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네요. 자, 그러면 1242번은 자, 1242번은 첫 번째 풀이는 공식을 이용하면 y 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2니까 y 이꼴 2x 플러스 마이너스 자 반지름은 얼마죠? 3이 되겠네요. 3 루트 m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을 바로 이용한 거고
자, 두 번째는 방금처럼 원을 우리가 하나 그려 놓읍시다. 먼저. 자, 원을 하나 그려 놓고,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2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요식은 y 이꼴 어떻게? 2x 플러스 k로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럼 중심은 얼마예요? 중심은 0,0이고 0,0이고 그죠? 자, 그러면 접점과 연결하면 90도가 되면서 반지름이 얼마? 3이 되면 되겠죠. 그 말은 뭡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만들면 2x-y 플러스 k 이꼴 0과 이 중심 0,0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를 구해보시면 루트 2의 제곱 4, y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제로 넣으면 k가 되겠네요. k는 절대값을 붙여주면 요 놈이 3이 되니까 여기 루트 5죠. 따라서 절대값 k는 얼마다? 3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k 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어서 내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 이퀄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접선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기니까 그죠? 요거 하나와 이쪽에 접선이 또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접점도 2개 생기겠네 그죠? 그럼 위에 있는 놈이 바로 y 이퀄 2x 플러스 3 루트 5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이 바로 y 이퀄 2x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주의할 거,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바로 공식을 언제 이용한다? 원이 바로 뭐일 때? 기본형일 때 이용하는 거죠. 기본형일 때. 자, 표준형일 때는 또 뭐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표준일 때는 자, 이 방법보다 자, 표준형일 때는 솔루션 2번 바로 표준형일 때는 바로 솔루션 2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일반형일 때도 일반형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풀어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런 식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물론 평행 이동을 생각해서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게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1243번입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번에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저 on이죠.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원 위에 있는 점은 물론 우리가 풀이를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D가 바로 반지름이다 하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얘는 우리 기억나나요? X제곱은 무엇을 바꿔줍니까? XX로. Y제곱은 뭐로? YY로. 맞죠? X는 무엇으로? 2분의 X 더하기 X로. Y는 무엇으로? 2분의 Y 더하기 Y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되나요? 이 방법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표준형이 나왔을 때는 바로 적용하지 말고 전개하여 일반형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같다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 식을 바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는다고요? x제곱이니까 x 두 번 적으세요. y제곱이니까 y 두 번 적으세요. 숫자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 3, 마이너스 2죠. 그걸 x 두 개 중에 한 군데 3을 대입하고 y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3x가 되고 마이너스 2y는 13이 되니까 이게 바로 이 원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빨리빨리 구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보면 x가 되고 y가 되고 2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 한 자리에 뭐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y 한 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2, 4, 20이 약분되네요. 그럼 2가 약분되면 1이 되죠. 4는 2가 되고 20은 10이 되네요. 따라서 1x면 x, 2y면 2y가 되고 여기는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다른 표준형이나 일반형이 나올 때는 뒤에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45번입니다. 자, 점 0,4에서 이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 0,4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 위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0,4를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0 플러스 4의 제곱 16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원 밖의 점이죠. 원 밖의 점. 따라서 뭡니까? 아웃이죠. 아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방법대로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 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구하면 접선도 직선이잖아요. 따라서 지나는 점을 하나 아니까 기울기만 알면 끝나겠죠. 따라서 0,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y는 y-y 한 점 4 맞죠? 기울기 x x 한 점 0이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y는 mx 바로 플러스 4라는 것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m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잠시 원을 그려본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중심이 지금 0,0입니다. 0,0. 자, 그러면 0,4를 지난다는 말은 여기가 이제 0,4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그죠? 여기에 접선이 되니까 사실 원 밖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려줄 수가 있다? 2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요 접선 하나와 또 이쪽으로 가는 접선이 하나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접선을 2개 그릴 수가 있겠죠. 요 접선을 각각 구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접선의 방정식을 뭐로 두겠다? y 이꼴 mx 플러스 무엇으로 4로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과 접선까지의 를 연결해주면 접점을 연결해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되겠죠. 따라서 중심과 요 접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얼마다? 바로 반지름이 바로 2니까 2다. 이것을 이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 직선을 일반적으로 나타내주면 mx가 되고 자 y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꼴 0이 되겠죠. 요 직선과 0,0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반지름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d를 이용하면 d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y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은 1이죠.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가 4가 되니까 절대값 필요 없죠. 얘가 2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요걸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2는 2, 2는 4 약분되고 자 루트가 이하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은 2가 되면서 제곱을 해주면 m제곱 플러스 1은 4가 되겠죠. 따라서 m제곱은 얼마가 되고 3이 되니까 그러므로 m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을 구했네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 m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죠. 따라서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얘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 접선은 y는 이 접선은 y는 바로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가 되고 이 접선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y는 루트 3x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 그림상으로도 풀 수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방법이 가장 편한데 물론 앞으로 다른 방법, 물론 다른 방법은 다음 문제에 있지만 다른 방법은 다음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또 이 도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원 바깥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 0,4와 중심을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죠? 요 거리도 구할 수 있고 또 요 접선의 길이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0,4와 0,0의 거리는 4가 되니까 요 길이는 접선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 12, 2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접점을 구할 때가 있죠. 요 접점을 구해야 될 때는 바로 원과 요 직선, 원과 요 직선의 두 개의 뭐를 이용하면 연립을 이용하면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하면 요 접점의 좌표도 접점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또 다른 또 접선 방법은 접선을 구하는 요령은 다음 뒤에 문제 나오면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1246번은요. 자, 이 3,-1이 이 원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입해 보면 3의 제곱 9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10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즉 원 밖의 점입니다. 그럴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죠. 그럼 위의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 이때는 바로 접점의 좌표를 이용하려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245번은 접선을 구할 때 하면 되고요. 자, 1246번은 접선을 구하는데 접점의 좌표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접점을 알고 싶을 때는 요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요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접점, 자, 여기 원이 하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 자,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원의 중심은 지금 0,0입니다. 0,0이고. 자, 그런데 이 바깥점의 한 점에 지금 얼마가 있어요? 3,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럼 3,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접선이 생기겠죠. 그죠? 생기고 이쪽으로도 접선이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그죠? 이쪽으로도 접선이 이렇게 조금 맞지 않네요. 요거는. 자, 이쪽으로도 접선이 이렇게 하나 생길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요 접선을 어떻게 놓나 그랬나요? 기울기 모르니까 y 한 점 하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기울기 x x 한 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d는 r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요걸 이용하지 말고 요 접점을 먼저 접점을 이용해서 구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접점을 바로 x1, y1이라고 했는데 좀 불편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x1, y1이라고 하지 말고 ab가 훨씬 편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x1, y1보다는 ab가 훨씬 편해요. 그럼 여기도 뭡니까? a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이거 x 두 번 쓰면 된다 그랬죠? y도 두 번 쓰면 된다 그랬죠? 옵니다. 그래서 x자리 a, y자리 b가 나가면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접선이 바로 ax 플러스 by는 5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a와 b, 즉 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말뜻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뭡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죠? 구해놨죠. 됐나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납니까? 3,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럼 x자리 얼마? 3, y자리 얼마?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요 접선은 일단 뭐가 성립합니까? 3a 플러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5라는 식이 하나 성립하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이 여기 x1, y1으로 했지만 우리는 a, b를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이 접점은 또 이 원위에 존재하죠. 이 원위에 존재하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라는 식도 성립을 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뭐 해버리면 연립을 해버리면 a, b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a, b를 구한다는 말은 접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말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뭡니까? 여기서 b는 3a-5가 되겠네요. b는 3a-5를 대입해버리면 a 제곱 더하기 b 자리에 3a-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a 제곱이고 여기 9a 제곱이니까 10a 제곱이 되고 2 짠짠하면 얼마 됩니까? 30a가 되죠. 여기는 25인데 5가 이항하면 20이 되겠네요. 자, 15로 약분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꼴 0이 되어서 자,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 또는 a 값은 1이 되네요. 그럼 a가 2면 여기 대입하면 되죠. 6 빼기 5니까 b는 1이네요. a가 1이면 3 빼기 5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 b 값은 이렇게 몇 쌍이 나옵니까? 두 쌍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가 2일 때 b는 a가 2일 때 b는 1이고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하나의 접점이 얼마가 되고 2,1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접점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식에다가 a, b를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2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x 플러스 y는 5라는 바로 접선을 하나 구해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a에 1을 대입하고 b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y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바로 구하면서 누굴 구할 수 있다?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일이 있으면 뭐를 이용한다? 바로 접점을 구하는 케이스 1번이죠. 그죠? 원위에 있는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선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잘 해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